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6회 단원별 모의고사 복습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건축법령에서 특별 건축구역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단어 보세요. 특별 건축구역은 특별하게 건축하는 구역. 여러분 특별하게 건축하려면 이 땅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개발 가능성이 있어야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토지의 사망 선고죠. 그럼 개발 가능성이 없잖아요.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 도시개발구역 개발 가능하죠. 그러면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 문제 정답은 3번. 단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단어 속에서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먼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됐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죠? 신청할 수 있다.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고,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예전에는 여기를 개발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보니까 군인 가족들이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 아파트가 필요하잖아요. 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분명히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더란 거예요. 내재되어 있더란 거예요. 근데 군사기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로 바뀌어요. 있는데 사전에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국방부 장관과 못하세요? 협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 없다 틀렸죠? 있습니다. 대신 사전에 국방부 장관과 뭐 해줘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 답은 3번이죠. 4번에 주택도시기금법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 건축구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하는 건축성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할 때 이미 특례잖아요. 그죠? 특별 취급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 특례사항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례 적용이 안 되네요. 다섯 번째,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에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상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자, 변경 지정해야겠죠?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에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다. 이 특별건축구역의 관리계획이 변경됐으면 당연히 변경 지정 받아야 됩니다. 변경됐으면 변경 지정 받아야죠. 자, 하여 문제 정답은 3번. 그런데 여기 단어 하나. 특별하게 건축하는 구역. 개발이 가능한 땅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까요?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합니다. 21층 이상인가요? 네, 21층 이상이면 누구한테 허가받죠? 광역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1층 이상이면 누구한테 허가받아요? 광역시장. 특별시에서는요? 특별시장. 자, 맞는 문장. 두 번째.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부하는 구역 안에서 3층 이상이거나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설이나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런 거 만들 때는 도의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3층 이상이나 1000 이상이면 됩니다. 3층이니까 맞죠? 이렇게. 3번 건축 허가 받으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모르는 문장이죠. 세모.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객관식은 O, X 세모잖아요. 근데 이 세모는 거의 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OX 세모. 세모입니다. 잘 모르면 빨리 세모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4번은 여기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플러스 16층 이상 10만 16층 이상 또는 초고층 건축물 또는 누구요? 초고층 건축물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몇 층 이상이 되죠? 21층이 아니고 16층. 정답 몇 번? 4번. 10만 16층입니다. 이렇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그러면 3번은 전혀 답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한번 읽어두세요. 건축허가 받으면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이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예상 문제를 줬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무슨 건물이에요?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또는 10만 16층 이상이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물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2층 건축물이 허가 대상이더라도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积가 80제곱미터. 자, 기존 건축물의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그럼 80제곱미터니까 85 이내에 맞잖아요. 이 증축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 정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됐네요. 단어됐죠? 자, 특히 여기 안전영향평가 대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플러스 16층 이상. 자, 읽으세요. 10만 16층. 10만 얼마요? 16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 이렇게 되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전영향평가 대상인 거 확인하시고 객관식은 O, X, 세모. 이 세모를 얼마나 잘하냐 이게 실력이라는 걸 꼭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실제 시험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시험장 가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찍는 문제인데요. 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가로구역은 삥 둘레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 이렇게 삥 둘레 둘러싸인 여기가 지금 가로구역이잖아요. 이 가로구역 최고 높이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잖아요. 그때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됐죠? 네.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라 혹시 의외의 문제로 그대로 나올까봐 소개시켜주는 문제입니다. 점검해 주십시오. 다 국가고시 기출문제니까. 자, 가로구역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고려할 사항. 도시군 관리 등 토지용계, 가로구역에 접하는 이 도로의 너비, 상하수 등 간선설 수용 능력, 도시미관 경관, 가로구역의 미관 경관, 에너지 이용 관리 계획까지는 관련이 없겠죠. 그죠? 무슨 에너지 이용하고 가로구역하고 관련성이 있겠어요? 높이 제한하고 고도 제한하고 이건 상관이 없겠네요. 예, 정답이라서 5번. 이렇게 한번 읽어주는 정도. 근데 의외로 이렇게 전혀 모르는 문제 있잖아요. 가로구역 높이 지정 공고할 때 고려할 사항하고 이렇게 나올 때 의외로 답이 쉬운 거 아시죠? 왜 가로구역하고 삥둘레 도로도 둘러싼 지역하고 에너지 이용 관리 계획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찍는 것도 기술이니까 한번 보시라고. 혹시 똑같은 문제 나면 그대로 또 대박이잖아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물 찾으랍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답이 뭐야 돼요? 기억번이 들어야 됐으니까 2번 아웃.
자, 5번 아웃. 이렇게 되네. 두 번째. 철도, 궤도, 선로, 플랫폼, 건축물 적용하지 않잖아요. 니은번 들어갔어야 되죠? 자, 니은번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답 몇 번이야? 3번. 뭐야? 지문 2개밖에 안 풀었는데 답이 나오네요? 이런 문제를 뭐라고 그래요? 제거형 문제라 그럽니다. 이게 제거형 문제의 묘미. 예,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딱 지문 2개 판단해서 니은 판단하는 순간 답이 정확하게 이렇게 서더란 거예요. 제발 좀 시킨 대로 해주시면 점수 얻어갑니다. 아셨죠? 작년에 이 박스 제거형이 10문제 나왔다는 거. 이런 식의 기술만 익혀도 8개는 그냥 맞췄다는 거. 2개 정도는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8개는 거저주는 문제가 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활용하세요. 에? 자, 통행료, 징수시설, 수문 조작실에서 이렇게. 그럼 니을번이 우리 시험에도 계속 시험지에 썼던 거잖아요. 답으로. 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주거용이 아니죠. 이 창고가 공장 용도죠. 공장. 그리고 이동이. 용이한 거, 용이. 쉬운 거. 이렇게 처리됐네요. 니을번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뭐, 오지선다에서 다음 중 틀린 거 해도 괜찮죠? 네, 아주 괜찮은 문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요거.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 기억, 니은 제거하는 순간 답 나오는 거, 기억, 니은 딱 2개 찾는 순간 답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에 들어갈까요? 주택법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구. 공구란 공사구역을 줄여서 공구를 해요. 이렇게 1블럭, 2블럭, 109, 209.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 수용이죠.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죠. 전체 세대수는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자,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겠답니다. 그러면 폭이 일반 도로는 몇 메타 이상이 돼야 되죠? 20m 이상은 돼야 각각. 15m의 일반 도로는 하나의 주택단지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의 주택단지고 20m 이상의 일반 도로. 예정 도로는 몇 메타 이상이 돼야 되죠? 8m 이상. 기억나세요? 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나 철도나 지방도, 국도 이런 걸로 구분되면 전부 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봤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네? 예정도로 8m 이상, 일반도로 20m 이상. 그래서 판례는 며칠 이상 공부하세요? 20일 이상. 판례는 며칠 이상 공부해요? 20일 이상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 그러면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문제가 옳은 거 찾는 거죠? XX 한 거 보니까 5 찾아야겠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다. 예, 정답이죠. 여러분, 공공택지란 단어 좀 잠깐 공부할게요. 공공택지는 첫 번째는 공적 주체가 조성했어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입니다. 공적 주체가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 공적 주체가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 그러면 사적 주체 나오면 공공택지도 아니다. 아니다. 단독주택 용지 나오면 공공택지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 답은 3번이고. 정답 3번. 4번. 다중생활시설 넣었어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죠. 2종 근성에 해당하지 않는 그랬나요? 그럼 다중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성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 뭐가 된다고요?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하고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죠? 준주택의 종류 한번 볼까요? 준주택. 주택도 아닌 것이 주택처럼. 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도 아닌 것이 주택처럼 하는 게 준주택이고, 종류는 오피스텔, 노인 목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입니다. 노인 복지 주택입니다. 다중 생활 시설입니다. 기숙사입니다. 오노 닭이 그러죠. 오노가 사는 집은 준주택. 이 집에 놀러 오면 다 기어다녀 오노 닭이 준주택 하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가 할 수 없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월세 받는 아파트, 한 지붕, 두 가족.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이었던 걸 이렇게 확인하시고, 준주택, 오노다기. 요 다중생활시설 나오면요, 수식어 잊지 마세요. 수식어 잊지 말고, 그냥 다중생활시설 나오면 무조건 준주택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중생활시설은요, 옛날 고시원입니다. 옛날 고시원. 오노다기. 오노가 사는 집은 준주택. 이 집에 놀러 오면 다 기어다녀. 오노 반칙의 대명사 오노 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네요. 지주조합입니다. 지주택 1번. 시장구청장은 주택조합 그 구성원이 사업 주체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면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자, 맞는 문제죠. 주택법은 피해자가 많으니까 취소나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 이 뒤에 가면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행위 나옵니다. 주택금소 교란 금지행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입주자 저축 증서 있죠? 청약 통장, 주택상환 사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 뭐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럼 우리가 딱지 그러잖아요. 통장이나 입주자 저축 증서나 주택상환 사채나 이런 딱지 같은 것을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자, 요거 매매계약 체결됐어요? 매매계약. 그때 요 계약은 요 금지 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면, 위반하면 요 계약은 취소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딱지 거래만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은 자, 취소나면 다 할 수 있답니다. 취소나면 다 할 수 있다. 4번 나왔는데 4번 다 할 수 있다요. 근데 주택금소,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 행위, 딱지 거래하는 거, 이때만큼은 취소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이번 개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다 취소할 수 있다 끝이었는데 주택법 취소, 지금은 불법 딱지 거래는 취소해야 한다로 바뀌었더라. 나머지 4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 수 있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구도 되죠? 예, 무주택 세대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세수의 50% 이상으로 하고 최소 매진 20인 X. 정답 몇 번? 3번 55X니까 X 찾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풀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55X니까 답이 X잖아요. 이렇게. 우리 형님들 문제 풀다 보면 문제가 옳은 건지 틀린 것도 잊어버리죠. 그때 이렇게 표기하면서 풀면은 실수 절대 안 합니다. 뒤에다 막 점페인처럼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제발 앞에다 이렇게. 아셨죠? 예,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네 번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조합 만들 때 조합 설립인가? 8.15 독립운동이죠? 8.15 독립운동. 집으로부터 독립입니다. 80% 이상의 사용권은 15% 이상의 소유권. 8.15 독립운동 이렇게 됐습니다. 5번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합니다. 직장주택조합. 공급받습니다. 공, 신, 직장의 신. 얘는 집이 있다 없다? 없다.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 신, 직장의 신. 집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주택공급서 교란행위하는 셈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요 교란행위가 뭐냐면요. 보세요. 주택을 공급할 수는 조합원지,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이죠. 주택 상환, 사채, 각종 확인서, 증명서, 모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걸 딱 찍으래요. 이런 증서들을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아니 됩니다. 상속은요? 됩니다. 저당은요? 됩니다. 채권 양도는요? 됩니다. 사채 양도만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저당, 결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드린 거 찾는가요? 두 번째. 이주 대상자 확인서를 양도하는 행위. 양도하는 이주 대상자 확인서. 자, 뭐죠? 결혼행위 맞죠? 딱 찍으래. 3번. 증서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에 대해서 그 주택 공급을 실시하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을 취소. 해야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취소. 해야 한다. 여기만 취소해야 한다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취소를 하면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의 여지를 줘요.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딱지 거래할 때 이런 행위 할 때만 취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는 거 꼭 좀 점검해 주십시오. 이번에 개정돼서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양도하면 안 되고 입주자 저축증서 매매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러한 조합원 지위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나 통장, 사채, 확인서, 증명서들을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안 됩니다. 상속되고 저당되고 채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계약은 취소해야 한다. 나머지 주택법의 취소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죠. 이때 지정권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정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지정할 때 시도지사가 100만 조금부터 이상이면 국장과 협의하는 거 맞는 겁니다. 두 번째, 개발구역의 둘 이상의 사업지로 분할. 자, 요걸 분할할 때는 각각 얼마 이상이 되게 하세요? 1만. 왜? 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 얼마? 1만. 자, 공업지역 3만 이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얼마 이상? 1만 이상. 보존녹지는 시멘트 바르면 안 되죠? 개발사업 못 하잖아요. 3 하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면적이 1만이니까 여기에 1만 이상은 되게 분할해야 됩니다. 3번. 자, 제한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공사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 그러면 맞죠? 자, 지방공사는 공적 주체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의를 안 받죠.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은 제한을 못하는 거고요.
국가나 지자체는 조합을 못하고 조합까지. 지방공사 이런 공적 주체들도 제안을 할 수 있지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4번에 해제 나왔네요. 해제하면 무조건 무슨 날? 다음 날.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했다 그러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개발계획 수립 안 됐다 그러면 2년 된 날? 다음 날. 330만 이상이면 선구역 후계획일 때, 선구역 후계획일 때는 330만 이상이면 개발계획 실시계획 다 5년으로 연장되는 거. 다음 날. 공사 완료와 환호는 절대 친하지 않습니다. 시정수구청장은 시도의사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개발구역 지정 후에 차분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뭐냐면요. 이렇게 암기했어요.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단계적 사업추진, 개발구역 밖의 기반 설치 비용, 수용사용 대상의 세부 목록. 개발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 정답은 몇 번? 5번.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거,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이렇게 암기하세요.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입니다. 세가 뭐예요?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단위형 단계적 사업추진, 개발구역 밖에 기반 설치 비용, 수용사용 대상, 광역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에 관한 권리의 세부 목록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순 암기 문제인데 괜찮은 예상 문제입니다.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도시개발조합 출제 영순위 문제입니다. 여기 조합은 법인이죠. 법인이 되려면 법에서 인격이 부여돼야 되잖아요. 법인격이. 자, 법인이고, 자, 조합은 법인이고, 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부여돼야 된다는 거. 이 법인격이 부여되려면 뭐 해야 되죠? 등기. 며칠에 등기요?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어떻게 한자를 또 이렇게 썼을까요? 법, 인격, 등기해야 법인이 됩니다. 자, 조합설이 인가받고 대표자는 성립 인가받는 또 30일 내, 14일이 아니고 30일 내 주된 사무소재지에 등기하면 성립하고, 조합의 합병은 살리는 거고 해산은 죽이는 거라 매우 중요한 거라서 대의원회가 행사하는 게 아니고 꼭 총회만 권한 행사를 합니다. 총회만.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조합의 임원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 환지계획 작성은 누구만 행사? 총회만 행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의 뭐라고요?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조합의 임원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 환지계획 작성, 정치계에 조조가 나타나면 환지하겠답니다. 정계, 조조, 환지. 이건 총회 전속 권한입니다. 합병해서는 총회만 행사하는 거고. 틀렸고. 조합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의결권한 조합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몇 번? 3번. 그럼 이건 어때요? 100인이면 둘 수 있다. 맞죠? 왜? 50인 이상이니까. 확인하세요. 조합은 개발구역 내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내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맞죠? 조합장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조합 대표입니다. 누구요? 감사. 조합장 이사의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조합 대표입니다. 하여 이 문제를 하면 감사합니다. 했던 거. 자, 지금 또 10문제 복수 문제 풀었는데요. 다시 점검하시고 주요 논점들이니까 잘 찾아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